안녕하세요. 2월 첫 번째 시황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지수가 1% 가까이 빠지면서 철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자그마치 2.7%나 상승하고 3056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이는 장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반대로 여기서 더 조정 크게 나올 수도 있고 한 2600까지 열려있다 이런 영상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항상 맞출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제 예상대로 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줘서 저는 이제 적절하게 대응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제 예상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00을 크게 깨고 내려가긴 어려울 거기 때문에 3000 깨지는 순간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실천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수익을 내신 거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시작하자마자 한 1% 이상 빼고 내려갔다가 거기서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코스닥은 거의 한 4% 가까이 반등 나온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3% 상승한 956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대별로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요 빨간색 선이 요게 이제 오늘 9시예요. 9시 기준으로 요렇게 빠졌어요. 요거 심리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건 확실하게. 주말 동안 여기저기 영상 많이 찾아보신 분들이 또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미국 해외 선물이 갑자기 이제 밑으로 좀 빠지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에 일단은 내가 던져놓고 조금 더 떨어지면 거기서 주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시작하자마자 한번 볼게요. 요 빨간 선이 이제 9시 시작한 그 지점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증시가 한 1%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주말 동안 여러 가지 영상 비교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같이 반등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해외 선물이 미국 증시가 시작하자마자 저희 9시 시작하기 직전에 미국 증시 선물은 8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8시부터 갑자기 하락을 좀 밑에 쪽으로 계속 내리꽂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이제 좀 던져야겠다. 오늘도 하락 나올 거니까 던지고 조금 더 밑에서 주워야겠다 하고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냥 갭을 이만큼씩 만들면서 그냥 쭉쭉 들어 올려버리죠.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증시를 예측하는 거는 가장 미련한 짓이고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확률을 가지고 좁혀 나갈 수는 있겠죠. 저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쪽 한쪽을 예상을 해서 몰빵을 친다거나, 특히 인버스 이런 거 곧버스 몰빵을 친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증시 방향을 맞추는 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세워서 접근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증시가 이렇게 끝까지 원웨이 상방으로 쭉 달렸기 때문에 이걸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만한 건 없고요. 하나만 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아직 상승 추세가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일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영상에서 제가 현금의 30% 정도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빠지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거다. 특히 저는 코스닥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900 밑으로 만약에 온다면 정말 영혼의 풀매수를 할 거다. 신용도 섞어가면서 영혼의 풀매수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00 밑으로까지는 오진 않았네요. 하지만 오전에 좀 하락이 갑자기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조금 주었어요. 제가 현금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쭉쭉 올라갈 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손해다,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잃지만 않아도요, 그게 굉장히 훌륭한 포지션이에요. 이런 갑자기 급락이 나왔을 때 주울 수 있는 사람과 주울 수 없는 사람은 멘탈 관리에서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했다고 해서 절대 내가 돈을 못 벌었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돈을 잃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도 주식하는데 굉장히 큰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박스권을 3200까지 다시 올렸다가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뚫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더 저점을 다지고 그 다음에 올라갈지, 그런 거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상승 동력이, 하락 방향으로 내려갈 동력이 없기도 하지만
크게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력도 아직은 크게 보이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우상향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 부분입니다. 증시 주변 자금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틀씩 차이가 있어요. 28일 기준으로 이때는 하락이 이제 제대로 큰 하락이 나오기 전날이죠. 목요일날. 그때 신용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신용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도 조금 빠졌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때 빠질 때 정말 개미들이 영혼의 풀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과연 금요일하고 오늘까지 거쳐서 어떻게 됐을지, 그거는 한번 또 이틀 뒤에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뭐 이것도 이제 한번 봐야죠. 이제 점점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니까.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오늘 기준으로요. 어디 갔냐. 여기가 아니고 415.4로 끝났죠. 그러면 한 요 정도가 지금 증시란 얘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봤을 때 아직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서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뭐 얘네들이 이걸 근거로 어떻게 막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요. 오늘 뭐 보시면은 선물 지수도요. 외국인이 개인은 뭐 많이 팔았어요. 그죠? 뭐 7,800 팔았으면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콜을 팔고 풋을 사고. 근데 이거는 특정한 포지션을 이제 구축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변동성 때문에 이제 좀 안전하게 간다, 그냥 단타 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아직은 하락 쪽에서 수익이 나는 구간이기도 하고, 확실하게 방향이 올라왔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쪽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그쪽에 몰빵을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네, 이걸로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죠. 네, 여기서 조금 더 하방으로 가는 게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일단 요거는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시고요. 이제 요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옵션 만기일 다가오면 그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당일 수급 보시면 제가 셀트리온 쪽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하락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 하락 나올 때 셀트리온 좀 눈여겨보시라. 수급이 좀 심상치가 않다. 저는 수급 매매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셀트리온 쪽은 좀 수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셀트리온 계열 좀 눈여겨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셀트리온은 15%,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도 7%, 10% 이렇게 상승을 했죠. 뭐 이런 거 따라잡지는 마세요.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비중을 늘리거나 이런 거는 뭐 본인 선택이지만 제 얘기를 듣고서 뭐 따라잡거나 막 이렇게 하시려는 그런 매매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요 RFHIC였어요. 얘가 이제 5G 쪽인데 5G 쪽도 저는 최근에 비중을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닥을 좀 다지고서 최근에 조금씩 재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도 힌트예요. RFHIC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을 그냥 눈여겨보면서 관심 가지고 공부하시고 필요하면 뭐 매매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만 드리는 거지 절대 뭐 추천하거나 매수 권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오늘 유일한 하한가, 전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유일한 하한가 종목입니다. 삼보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보시면 엄청나죠? 바닥을 기다가 이렇게까지 올랐어요. 바닥이 이제 한 700원, 800원 하던 종목이 3,1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가덕도 테마주예요. 제가 이제 1월 초쯤에 가덕도 쪽은 이제 관심사를 두고 있어서 정치 테마주를 하나 담아볼까 해서 찾아보다가 이때도 좀 자리가 많이 높다 보니까 저는 이제 1월 초 한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이제 매수를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쭉쭉 오르더니 오늘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조금 잘렸는데 어쨌든 이게 하한가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하한가가 여기 보이네요. 그쵸? 마이너스 29.92% 하한가를 유일하게 혼자서 이 좋은 장에 하한가를 때려 맞았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어요. 기사를 보니까 물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가덕도 신구공 적극 지지. 근데 이건 좋은 기사잖아요. 근데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이게 정치 테마주가 위험한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종목 토론방 막 이런 거 가보면은, 아, 왜 쓸데없이 입을 털었냐, 네가 입을 터니까 하한가 때려 맞은 거 아니냐,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근거가 없이 그냥 말 그대로 테마주, 그냥 작전 세력 형님들이 내키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숫자도 안 나옵니다. 보시면 숫자 보고 들어가는 종목 당연히 아니죠. 단기 순이익 뭐 계속 적자예요. 뭐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이게 어떤 회사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뭐 당좌 비율도 상당히 안 좋고. 근데 어쨌든 그런 회사에 들어갔을 때 얘가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럼 다시 반등이 나오길 바라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그냥 확률은 반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매매는 하면은 조금 위험하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고수분들은 좀 접근하셔도 돼요. 경험이 좀 풍부하신 분들은. 근데 초보분들이 이런 급등을 바라고 7,000원에서 3,000원까지 700원에서 3,000원까지만 한 400% 좀 더 되는 수준이죠. 그것만 바라보고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요즘 같은 장세에 나만 돈을 못 벌었다 라는 소외감에 이런 거에 몰빵했다가 돈 날리고 우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더 조심해야 돼요. 정말 단련된, 숙련된 고수들 아니면 이런 거는 정치 테마주는 굉장히 고난이도기 때문에 손 대시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더 뉴스를 언급을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보기 전에 요 신용잔고 관련해서 조금만 더 코멘트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신용잔고가 21조가 넘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거 너무 거품이 심하다.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 제대로 한번 내리꽂을 거다 라면서 공포심을 조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신용잔고가 높다는 얘기는 반대 매매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하기는 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지금 신용잔고가 평소 대비 너무 과도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코스피가 140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3000이 넘잖아요.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신용잔고도 2배가 넘게 올랐으면,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으면 그건 비슷한 똔똔이에요. 만약에 3배가 올랐다, 신용잔고가, 그러면 이제 그건 과열이 맞죠. 그래서 이 수준을 한번 보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신용잔고랑 시가총액 비율, 거래소가 이제 코스피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011년 말 정도, 2012년 초 요때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시총 대비해서 신용잔고 수준이. 하지만 물론 이제 코스닥은 좀 투기성 자본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상승장이다 보니까 신용잔고 비율을 늘린 분들도 계시고, 코스닥은 조금 비중이 더 높긴 합니다. 하지만 과연 거품이라고 얘기할 정도 수준인가 하면 그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을 크게 내리꽂는 그런 정도의 조정은 기대하기 좀 어렵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요 신용잔고 관련된 표니까 요것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5대 은행이 예적금 요구불예금 16조 급감 해서 이게 뭐냐면 상당 부분이 증시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금 금리가 0%대인데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그게 바보예요. 그냥 예전에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물론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희 부모님 세대인 분들이 계실 수가 있지만, 그때는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적금을 해서 그게 미덕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최소한 지금만큼은 이 0%대 수준을 가만히 통장에다 놓고 방치를 하는 거는 좋은 투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런 스마트한 자금들이 이제 금리를 파악하고 이제 증시 쪽으로 흘러온다. 이런 기사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일단 만들고 보자. 마이너스 통장도 2배가 늘고, 물론 이게 언젠가는 크게 고통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 사회에. 부채가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한번 꺾일 때 엄청난 고통을 수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단 지금 추세는 이렇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기존의 주식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분들을 돈을 벌게 해주는 분들이에요. 고마운 분들입니다. 뭐 비꼬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먼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요 분들도 아직까지 늦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고 계신 거지만, 이분들도 이제 공부를 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작은 바람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사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제 나온 기사죠. LG랑 SK가 지금 배터리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LG는 몇십 년 동안, 한 십몇 년 됐을까? 한 20년 됐나? 배터리 쪽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LG화학이.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은 여기 뛰어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게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은 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얘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하고 살펴보니까, LG화학이 생각하기에는 쟤네가 우리 연구 인력 빼가서 기밀 유출을 했다. 보시면은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 뭐 이런 게 있죠.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지금 1차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 비밀 침해한 게 맞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확정이 돼버리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은 어디 갔냐, 조기 패소 판결 확정 때는 미국 배터리 수입 금지 수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배터리를 SK이노베이션과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미국 쪽도 시장이 작지가 않은데 엄청난 타격이에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락을 할 겁니다. 진짜 하한가 때려 맞을 수도 있어요. 뭐 하루에 한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향후 배터리 물론 뭐 미국 수입도 전면 금지된다. 그리고 미국 쪽 배터리 공장도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그렇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SK도 괜히 그냥 밀어붙였다가, 일단 조기 패소 그 예비 결정이에요. 제가 아까 판결 났다고 한 거는. 이 조기 패소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너무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LG화학하고 돈을 좀 주면서 그냥 합의를 하는 게 당연히 좋은 시나리오죠. 시장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주가도 굉장히 잘 가고 있죠. 모든 시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겠죠. 만약에 LG화학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그냥 끝까지 갔을 때 SK이노베이션이 끝장 나버리면, 그러면 뭐 같은 한국 업체들이 이렇게 손잡고 갈 생각을 해야지, 니들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망했다 막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만약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재검토해라, 이거 좀 SK이노베이션이 기술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재검토해라 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이걸 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요거는 좀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 주주분들은 이런 뉴스 꼭 잘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요 기사는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에 따라서, 요 기사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그 날개가 좀 더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갈지 아니면 꺾일지, 그 부분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이 부분 잘 트래킹을 하시고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은 그 현대차의 그 GEMP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계속 헷갈려요. eGMP 그 3차 물량 공급하는 거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오늘도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실 때 그냥 마냥 올랐다고 좋아하지만 마시고, 본인이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트래킹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기사는 뭐 여기서 마무리 짓고, 오늘 시황 요약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반등이 나오길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 미국 선물도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작할 때는 좀 갑자기 빠져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2,70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13,080까지 찍고 거기서 왔다 갔다 박스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갈지 또 오늘 밤에 한번 지켜보고 내일도 해피한 장이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